통증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명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때문에 통증이 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거든. 그런 어머니들 너무 많아요. 우리 회원님 중에. 굉장히 정색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취소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요. 그거 자체가 회원님이 아플 수 있다는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편함이다. 어머니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분도 안 아프다. 훨씬 더 어린 분도 아프다. 그러면 지금 어머님이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라고 했던 그 말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꾸 약하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단정 짓는 순간 아프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는 소리.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젊은 분이 전공도 스포츠 재활이고 그 했던 계기가 제가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제가 거의 다리 절단 위기까지 갔다가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재활이라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아픈 걸 해결해 드립니다, 뭐 치료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것에 집착을 하는 순간 몸은 더 불편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통증의 진실인가? 뭐 그런 책이 있거든요. 과거에 자기가 낚싯바늘 찔려가지고 해변에서 놀다가 피가 철철 흘렸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 저자가. 그때 막 그걸 보고 나서, 통증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보고 나니까 그때 아픈 거지. 내 발이 지금 난리 났네? 그때 아픈 거예요. 이때까지 몰랐다가. 또 그러고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몇 년 뒤인가 또 이제 그 똑같은 모래사장인가 어디서 그냥 돌을 밟았을 뿐인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나 뒹굴었어요. 왜냐면 다시 그 낚싯바늘이 뭔가 거기를 건드린 것 같아서 그때의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통증을 재현시킨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회원님들이 어디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자, 그 통증이 있을 때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거에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기분이 어떤지 먼저 생각하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내 왼쪽 어깨가 아파요 라고 하면, 자, 왼쪽 어깨가 아플 때 그때 느낀 내 기분과 현재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부터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게 원인이 아닐까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나의 그 어떤 특정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내 무의식적으로 계속 작용이 되거든요. 그거랑 내가 불편한 곳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소리. 유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통증이 온다라는 거. 저도 교통사고 때부터 이 왼쪽 어깨가 안 좋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이 왼쪽 어깨가 그 불편함이 또 동일하게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왼쪽 어깨가 아프다,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 전혀 안 하고요. 아, 내가 일을 지금 너무 무리하게 했구나, 이거 하나만 생각해. 무리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자세에서 벗어나야 되죠. 활동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휴식을 취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괜찮아져요. 정말 모든 사람을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라테스를 하러 오셔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몸에 집중하고, 몸에 집중하니까 형님 어때요? 몸이 좀 가벼워지시죠? 기분도 좋아지시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몸에 집중하시는 게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고 맞아요, 그냥 이런 게 중요한데 참 뭐 쉽지 않네요, 뭐 이러고 맨날 또 생활하면서 또 불편해서 오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통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명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때문에 통증이 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거든. 그런 어머니들 너무 많아요, 우리 회원님 중에. 굉장히 정색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취소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요. 그거 자체가 회원님이 아플 수 있다는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편함이다. 어머니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분도 안 아프다. 훨씬 더 어린 분도 아프다. 그러면 지금 어머님이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라고 했던 그 말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꾸 약하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단정 짓는 순간 아프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는 소리.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젊은 분인데 공무원 준비하는 분이셨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대요, 숨을 쉴 때마다. 그래서 제가 어쩔 때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 혹시 뭐 재현해 줄 수 있나라고 하니까 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때 숨을 쉬면 너무 아프대요. 그 자세는 혹시 공부할 때,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자세 아니냐 하니까 맞대요. 이 자세를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거를 꼭 이렇게 하면 아픈 걸 걱정을 하느냐, 순서가 잘못됐지 않냐, 그 자세 안 하면 되지 않냐 하니까 맞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10회인가 등록했는데 4회인가쯤에 그걸 깨닫고 괜찮아졌대요. 그리고 환불을 하셨어요, 괜찮아져서. 정말. 그래서 소개받아서 왔는데 그걸 이해하고 나서 진짜 괜찮아진 거야. 그 자세를 굳이 안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이게 몸이 괜찮은지 계속 그 자세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바른 자세에서 숨 쉬라고 하면 안 아프대. 그러니까 그 자세가 불편했던 거, 몸이 뭔가 이게 나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보내는 하나의 그냥 메시지인 거야. 그 자세 너무 오래 하지 마라라고 보내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내 몸이 지금 이상하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통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경각심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그거 자체를 조금 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일단 병원 가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의학이 엄청 발전돼 있기 때문에 사진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MRI를 촬영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디테일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다 해봤고 사진 찍어봤고 해도 병원에서 이 처방을 할 때 주사를 주거나 뭐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존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처방받고도 괜찮아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진짜 잠깐의 어떤 문제는 그렇게 이제 잠재울 수는 있지만은 누적적으로 막 10년 내내 내가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 안 돼가지고 또 하거나 막 두세 번 하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게 실제로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수술이고 그 다음에 조금 느리지만 또 효과를 원하면 그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고 이거보다 시간은 제일 오래 걸리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가 불편해지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이 뇌가 이걸 명령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건데 고관절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 몸에서는 얘가 못 움직이니까 그 허리가 계속 움직여지는 거죠. 그럼 허리가 많이 움직이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그 습관화되어 있는 어떤 그 패턴으로 자리를 잡거든요. 생활에서 계속 묻어 나오니까 계속 이제 과사용이 되는 거죠. 운동을 하러 와도 허리가 아프거나 이러면 허리를 그냥 과하게 쓰고 있어요. 대부분 관절의 어떤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게만 하면 허리를 덜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좀 덜 아파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을 못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떤 불치병처럼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나이가 들어서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저희 회원님 중에 80대 회원님도 계시는데 80대 회원님이 더 아파야 되잖아요. 30대 회원님보다. 근데 40대, 30대 회원님이 아프고 80대 회원님은 안 아프다 그래요. 그럼 나이 때문은 아니라는 말이지. 뭐 10대, 20대 사람들도 아픈 사람 많은데 그럼 그 사람은 어린데 왜 아프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나이 때문에 아프다. 나는 이제 뭐 노화가 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순간 그때부터 몸이 더 아파집니다. 몸이 스스로 뭔가 희망이 있거나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그 통증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정하는 그 관절을 고정시키는 힘이 떨어지면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대신 일을 하거든요. 좀 많이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피로가 더 많이 쌓이고 이게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허리 쪽이 이제 불안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허리가 가운데 있어서 아플 수 있다는 것도 맞긴 하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양다리로 지지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 엉덩이 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엉덩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요즘엔 대부분 제가 지금 촬영할 때도 앉아있고 밖에 가서 또 밥을 먹어도 앉아서 밥을 먹고 차를 먹을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앉고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앉아있을 때 어떤 근육이 많고 우리가 일어났을 때 이 근육들이 잘 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펴게 되고 못 펴게 되면 그 힘을 다 허리로 대신 막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아픈 분들이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어떤 운동보다는 자기가 그 일하는 어떤 환경 자체를 좀 바꿔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20대였는데 그때. 근데 이분이 키가 187이에요. 엄청 크죠. 근데 내가 이제 키가 180이 안 되잖아요. 내 175가 안 되는 키인데 내 키에 맞는 책상과 의자를 나랑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구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편하는데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앉아있는 자세가 문제가 있으니까 책상 높이를 올리라고 했죠. 근데 이제 전동 책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덧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서 책상 높이를 올렸거든요. 그럼 책상 높이 올리면 당연히 의자 높이도 올라가야 되죠. 그럼 당연히 몸이 구부정해지지 않고 펴지게 되니까 그 환경만 노출했는데 뭐 하루 이틀 지나고 허리 하나도 안 아프대. 허리가 아픈 게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는데 매일 일하는 그 환경 자체가 거의 뭐 7, 8시간 계속 앉아서 일을 하니까 그 환경에 노출이 되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뭐 운동도 좋은데 당장에 운동이 힘들거나 이런 분들은 그 환경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바꿔주냐면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내 무릎보다는 엉덩이가 높이 가셔야 되고 무릎이랑 엉덩이가 높이가 같거나 엉덩이가 높은 위치를 가야 돼요. 좀 낮은 의자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훨씬 올라가겠죠. 몸이 이렇게 둥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팔도 손목보다는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혹은 같거나 의자가 낮고 책상이 높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키보드를 치거나 뭔가를 하면 어깨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긴장 자체가. 앉아있을 때도 무릎이랑 엉덩이가 같거나 무릎이 낮은 위치, 팔도 손목이랑 팔꿈치가 같은 위치거나 손목이 낮은 위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작은 분들은 그렇게 맞추잖아요. 그럼 의자를 좀 높여야 되거든요. 그럼 발이 떠요. 발판을 또 깔아야지. 이 허리 부담이 훨씬 가거든요. 발이 이제 지면에 딱 접지가 됐을 때가 훨씬 더 몸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운동은 뭐 방법이 많지만 그거보다도 이런 환경 자체를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환경을 바꿨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그 한 자세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렇게 앉으면 뭐 허리에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얼마나 내가 자세를 바꾸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일하고 있는데 그 자꾸 언제 자세 맨날 바꾸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하고 나면 난 몰입이 돼서 그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딱 하면 한두 시간 중간에 흐름이 깨지면 이제 뭔가 방해될 것 같죠. 한 30분 정도 일하고 흐름을 끊고 한 15분 정도 휴식하고 나서 다시 또 그 일을 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다는 연구 되게 많습니다. 포모도로 기법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보다 그렇게 중간중간 끊어주는 것도 업무 효율이 훨씬 높기도 하고 몸에도 훨씬 좋은 거죠. 감각에 집중한다는 그것 자체가 명상의 의미랑도 굉장히 연관이 돼요. 명상도 이 외부적인 게 아니라 우리 감각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우리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도체라고 하면 뇌 안에 있는 이런 아몬드 같은 게 있는데 우리 몸이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이 편도체에 불이 켜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진화 과정에서 봐도 불이 켜졌으면 꺼져야 되거든요. 언제 불이 켜지냐면 뭔가 이제 막 멧돼지가 날 쫓아오거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거 도망가야 되니까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서 내가 이제 전투 모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멧돼지와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게끔 어떤 에너지를 증폭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편도체가 활성화 되는 거죠. 도망을 가서 살아남았으면 이제 휴식을 해야죠. 밥도 먹고 뭐 잠도 자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멧돼지가 현대 이 도시에서 쫓아오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일하러 가서 상사의 그런 압박이나 아니면 내가 대표라면 이런 뭔가 매출의 압박이나 뭐 직원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뭐 잔소리를 듣는다든지 집안에 뭔가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게 끊임없이 내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게끔 된다는 거예요. 편도체에 불이 꺼지게끔 하려면 잠을 자셔야 되고요. 잠을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 몸 감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게 처음에는 막 어려워하는 분이 많으니까 호흡에 집중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호흡이 얼마나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호흡이 깊은지 얕은지, 그리고 그 호흡을 멈출 수 있으면 멈춰도 보고,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미 나와 있던 어떤 사례들이고요. 제가 이제 고객님들 오시면 뭘 물어보냐면, 형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최근에 뭐 소화 안 됐던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소화를 왜 물어보냐면, 소화가 안 된다는 소리는 이 편도체 활성이 계속 편도체가 이제 불이 안 꺼지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아까 전투 모드가 됐죠. 전투 모드 상태에서 갑자기 밥을 먹나요? 갑자기 막 이렇게 싸우고 도망가다가 잠깐만 나 밥 좀 먹고 국밥 한 그릇 하고 올게. 그때 다시 이런 거 없잖아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거나 막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모든 근육 활동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면역 시스템을 꺼버리게 되고요. 소화 기능 시스템을 꺼버리게 돼요. 반대로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면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소화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야, 너랑 밥 먹으니까 밥맛 떨어진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걔 얼굴을 보니까 좀 짜증나는 거예요. 실제로 운동하러 오시면 소화 잘 되냐를 물어보면 대부분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소화도 잘 안 돼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죠. 운동을 하는 중간에 계속 막 트림을 계속 해요. 꺽꺽 하면서 트림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자고 싶다 막 이래요. 운동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좀 더 자고 가고 싶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거나 나른하다 뭐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편도체의 불이 좀 꺼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내가 오늘 운동 잘 시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인상 쓰고 왔다가 나갈 때는 굉장히 막 웃으면서 가는 그 김창욱 교수님인가 그분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영상은 아닌데 그냥 그 썸네일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운동을 꼭 하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힘들고 지치면 막 몸도 다운돼 기분도 다운되잖아요. 그때 하는 게 운동입니다. 왜냐면 운동을 하면 그걸 활성화시켜 주니까 좋아지게끔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그런 맛을 계속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또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꼭 필라테스를 하거나 꼭 무슨 재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나를 잘 챙기고 나의 어떤 건강과 나의 시간을 우선시하게끔 하는 것들을 욕심을 내서 1순위로 먼저 잡으시고